네, 여러분.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배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랫동안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깨끗한 집을 다시 청소하고 정리할 필요도 없는 옷장을 정리하고 심지어 이웃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까지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퉁이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잖아. 내가 정말 활동적이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게 저를 중요하고 쓸모 있다고 느끼게 했어요. 하지만 날이 저물 때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너무 피곤해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일주일에 3번째로 주방 서랍을 정리하느라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고 나서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어린 손녀가 같이 놀자고 했는데 저는 너무 바빠라고 말했어요. 그 아이의 슬픈 눈빛을 봤을 때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지금 70세인 저는 제 활동을 더 잘 선택하는 법을 배웠어요. 물론 여전히 활동적으로 지내는 걸 좋아해요. 일주일에 3번 수공예를 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노인 체조 모임에 참여하고 작은 정원도 가꾸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단순히 바쁘게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리고 아시나요? 가장 흥미로운 건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 흔들의자에 앉아 마당의 새들을 관찰하고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자는 시간도 마련해요. 그것도 죄책감 없이 말이에요. 손주들이 깜짝 방문했을 때 하던 일을 모두 멈춰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께 드리는 제 조언은 이거예요. 항상 바쁜 것과 쓸모 있거나 중요한 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요. 상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뭔가를 사지 않고는 못 베기던 시절이 생생히 기억나요. 제게 이런 소비 습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약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냄비 세일을 봤죠. 아이고 멋지다 생각했어요. 30% 할인이네. 집에 이미 냄비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세트 전체를 샀죠.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냄비 6개였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 찬장은 꽉 차 있었거든요. 제 눈을 뜨게 해준 건 손자 민준이었어요. 심리학을 공부하는 그 아이가 일요일에 점심을 먹으러 왔다가 아직 상자에 들어있는 냄비들을 보고 물었죠. 할머니, 왜 냄비를 더 사셨어요? 할머니는 2-3개로만 요리하시잖아요. 그 순간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그 아이 말이 맞았거든요. 충동 구매를 하거나 공허함을 채우려고, 또는 단순히 세일 중이어서 많은 걸 사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옷장에는 태그가 달린 옷들이 있었고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는 비축해둔 청소용품들,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액자 컬렉션도 있었죠.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꾼 일을 했어요. 작은 노트를 가져와서 모든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요? 빵집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까지도 노트에 적었죠. 첫 달 말에 불필요한 지출을 합산했을 때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제가 절약하기 시작한 돈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조금 저축했어요. 정말로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하고 싶었던 그림 수업을 등록했고 다른 도시에 사는 여동생을 방문할 수 있었고 매주 일요일마다 손주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제대로 쓰는 돈이죠. 오늘날 무언가를 사기 전에 저는 3가지 질문을 해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집에 이와 비슷한 게 이미 있나? 이 돈으로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을까?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날 산 새 냄비들 말이에요. 결국 5개를 교회 바자회에 기부했어요. 하나만 남겼는데 지금도 손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콩요리를 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진정한 보물은 우리가 사는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순간들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세요? 제 은행 계좌도 고마워하고 있고 불필요한 물건들이 쌓이지 않아 제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배운 이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배웠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들려드릴게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9시에 병원에 가기로 되어 있었죠. 버스가 15분이나 지각했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너무 긴장해서 혈압까지 올라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스트레스로 가득 차서 모든 사람들과 다투고 운전기사와 교통체증 인생 자체를 원망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도 진료가 늦어져서 저는 30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날 대기실에서 저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제 초조함을 보시고는 절대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씨, 1년 후에도 이 지각을 기억하실 건가요?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얼마나 자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평화를 잃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약속한 날에 케이크 틀을 돌려주지 않은 이웃, 소파에 음료수를 조금 흘린 손자, 사라진 리모컨, 그리고 항상 쿠션 밑에 있었죠.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기면 깊게 숨을 쉬고 자문해요. 이게 일주일 후에도 중요할까? 한 달 후에? 1년 후에?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요예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제 증손자의 생일을 위해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케이크가 제대로 부풀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요리를 해온 사람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나죠. 예전에는 울고 스트레스 받고 모든 사람과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웃어 넘기고 다른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풀지 않은 케이크는 푸딩으로 만들었죠. 모두가 좋아했고 디저트까지 더 생겼어요. 작은 문제들로 스트레스 받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뭔가 잘못되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문제인가 아니면 그저 작은 불편함인가? 만약 작은 불편함이라면 깊게 숨을 쉬고 카모마일 차를 한 잔 마시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재미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더 평화롭게 살기 시작한 이후로 혈압도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심지어 제 약을 줄이셨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랜 세월 동안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마음의 평화가 스트레스 받을 어떤 이유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제 손녀가 말하듯이 할머니, 진정해요. 결국 다 잘 될 거예요. 70세가 넘어서야 이해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더 일찍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는 결코 늦지 않죠. 그렇죠? 평생 동안 저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찾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박미영 씨, 오늘 제 아이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박미영 씨, 파티 요리 좀 도와주세요. 박미영 씨, 당신의 당근 케이크 좀 빌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절대 아니요라고 말할 줄 몰랐죠. 제 생각을 바꾸게 한 특정한 날을 기억해요. 제 손녀의 생일이었고 저는 파티에 모든 과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서서 찹쌀떡과 약과를 준비했죠. 하루가 끝날 무렵 너무 아파서 파티에 갈 수조차 없었어요. 손녀가 초를 부는 기쁨을 놓쳤어요. 모두 할머니,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안 되겠어 라고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 큰딸이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엄마는 항상 모든 사람을 돌봤지만 누가 엄마를 돌보나요? 그 질문이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서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어요. 먼저 집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창가 근처에 편안한 안락 의자를 두고 매일 점심 식사 후에 한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가져요. 책을 읽고 낱말 퍼즐을 풀거나 그냥 거리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앉아 있어요. 또한 제 건강도 더 잘 돌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항상 미루곤 했던 물리치료 운동을 위한 시간을 일정에 표시하고 일주일에 3번 친구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마사지를 받는 선물도 주었어요. 전에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사치죠. 그리고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세요? 제 자신을 더 잘 돌보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와 의욕이 더 생겼어요. 비행기에서 하는 안내처럼요.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쓴 다음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오늘날 누군가 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면 먼저 제 몸과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요. 상태가 좋지 않으면 사랑을 담아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안 되겠어요. 하지만 다음에 어떨까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아무도 저를 덜 좋아하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 관계들이 더 진실해졌죠. 제 손녀가 말하듯이 할머니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신 뒤로 더 젊어 보이세요. 그리고 아세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약속을 하게 되는 경우 아시죠? 저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제가 거의 미치게 만들었던 한 주를 잘 기억해요. 월요일에는 교회 축제를 돕기로 약속했고, 화요일에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수요일에는 기도 모임이 있었고, 목요일에는 자선 바자회를 위한 케이크를 만들어야 했고, 금요일에는 노인회 모임이 있었고, 토요일에는 이웃의 생일이었고, 일요일에는 가족 점심 식사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피곤해요. 그때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바쁜 주 중에 제일 어린 손녀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 발표회예요. 할머니가 오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약속들 때문에 제 손녀의 소중한 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날 밤 제 흔들 의자에 앉아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목록을 적었어요. 절반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였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항상 바쁘고 항상 늦고 항상 피곤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시작했어요. 누군가 저를 어딘가에 초대하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일정을 확인해보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정말로 참여하고 제 자신을 싶은지 위해 몇 가지 생각할 규칙을 시간을 만들었어요. 가질 수 있었죠.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약속만 받아들이기,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로 남겨두기, 하루에 2개 이상의 활동은 하지 않기, 일요일 아침은 가족을 위해 예약해두기, 그리고 아세요 뭘 발견했는지? 사람들이 이해해 주었어요. 몇몇은 제가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 같은 일을 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더 적은 일에 참여하지만 각 순간을 훨씬 더 즐기고 있어요. 지난주 예를 들면 같은 주말에 3개의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예전에는 모두 참석하려고 하다가 결국 녹초가 됐을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만 선택했어요. 제 증손자의 생일이요. 편안한 마음으로 갔고 모든 순간을 즐겼으며 아이들과 놀았고 심지어 다음날 케이크를 만들 에너지도 남아있었어요. 제 딸이 말하듯이 엄마,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배우셨네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있고 싶은 곳을 사랑으로 선택할 때 인생이 훨씬 더 즐거워져요. 여러분, 이건 조심스러운 주제지만 매우 중요해요. 제 인생의 관계를 보는 방식을 바꾼 저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년 넘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해로웠던 우정을 유지했어요. 제 이웃이었는데 이영희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매일 저와 커피를 마시러 왔지만 그건 좋은 대화가 있는 즐거운 커피 타임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고 제 집과 제 행동을 비난하고 제 얘기를 온 동네에 퍼뜨리곤 했죠. 제 70세 생일에 깜짝 파티를 열었던 날이 기억나요. 이영희 씨가 일찍 도착해서 제 딸이 정성껏 준비한 장식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이렇게 간단한 파티라니. 삽입 2번지 정미숙 씨 생일 때는 장식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이제 그만이라고 말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그 사람은 외롭지 않을까요? 불쌍해, 친구가 많지 않으니까. 내가 멀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면서 계속 참아왔어요. 그렇게 해가 가고 그 사람과 만날 때마다 점점 더 무거운 마음이 들었죠. 심리학을 공부하는 제 손자가 이해하도록 도와줬어요. 그 아이가 말했죠. 할머니, 마음의 슬픔만 가져다주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이 마치 빛이 켜지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시작했어요. 먼저 덜 시간을 내기 시작했죠. 오늘은 커피 마시기 어려워요. 병원에 가야 해요. 이번 주는 너무 바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험담이나 비난을 할 때면 주제를 바꾸거나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영희 씨,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불편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나요? 그랬죠. 죄책감도 들었나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알아요, 뭐가 일어났는지. 저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어요. 교회 수공예 모임에 더 자주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정미숙 씨를 만났어요. 진정한 우정이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관계요. 오늘날 70대 중반인 저는 좋은 우정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질투 없이 당신의 기쁨을 축하해주는 것, 당신의 한계와 존재 방식을 존중하는 것,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제 딸이 말하듯이 엄마, 평화에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인생의 변화들이요. 그리고 보세요. 그중 일부를 받아들이는 게 저에게는 전혀 쉽지 않았어요. 제 딸이 일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사해야 한다고 말했을 저는 만견자실했지. 매주 일요일마다 그 애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건 우리의 전통이었어요. 그 시끌벅적한 일요일 점심 없이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며 2주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변화가 결국 상상도 못했던 좋은 일들을 가져다 줬어요. 제 딸이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제는 매일 그 애와 이야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전에는 일요일에만 볼 수 있었는데 인터넷 사용법도 배워서 온라인 뜨개질 모임에서 새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또 다른 변화는 의사가 당뇨병 때문에 식단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을 때였어요. 점심 식사 후에 단 것을 못 먹는다고요? 솔직히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 변화로 새로운 맛을 발견하게 됐어요. 더 건강한 디저트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것보다 더 맛있어졌다는 지팡이를 사용해야 했을 때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지팡이라고? 난 그렇게 늙지 않았는데. 하지만 제 손자가 늘 똑똑하잖아요. 제 지팡이를 알록달록한 스티커로 꾸며주면서 말했죠. 이제 할머니는 멋진 지팡이가 생겼어요. 지금은 제가 처음에 저항했던 걸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제 지팡이는 이제 제 모험의 동반자가 됐어요. 변화는 계절과 같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오죠. 비결은 이거예요. 변화가 올 때 깊이 숨을 들이쉬기, 새로운 것에 기회를 주기, 모든 상황에 좋은 면을 찾기, 도움이 필요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요청하기. 제 친구 정미숙 씨가 말하듯이 인생은 포크댄스 같아. 리듬을 따라가지 않으면 발을 밟혀.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오늘날 70대 중반인 저는 인생이 가져다주는 변화들의 좋은 면을 찾으면서 음악에 맞춰 춤추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오래 걸렸던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좋은 밤잠이에요. 잠은 약한 사람들을 위한 거야 라는 말 들어보셨죠?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요? 잠은 현명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던 게 기억나요. 그렇게 하면 인생을 더 잘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죠. 천만에요. 항상 다크서클이 있고 짜증이 나고 깨어있기 위해 하루 종일 커피를 마셔야 했어요. 한 번은 가족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어요. 점심 준비를 위해 야채를 자르다가 서서 졸았거든요. 다행히 제 며느리가 부엌에 있어서 제가 다치기 전에 칼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애가 말했죠. 어머니, 제대로 주무셔야 해요. 낮에 이렇게 졸리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중요해요. 어떤 치료도 제대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잘 자기 위한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녁 유봄 씨의 마지막 커피를 마셔요. 저녁 유봄 씨, 드라마가 끝난 후에는 꿀을 넣은 캐모마일 차를 마셔요. 따뜻한 잠옷을 입어요. 잠자리에서 책을 조금 읽어요. 시집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밤 10시면 불을 꺼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해야 할 일 1000가지를 생각하며 침대에서 뒤척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세요? 뭘 발견했는지? 잠을 잘 자면 더 상쾌하게 일어나요. 손주들을 대할 때 더 참을성이 생겨요.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혈압도 더 잘 조절돼요. 얼마 전에 제 손녀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갔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방이 정말 좋아요. 시원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컷 할머니 특유의 라벤더 향기도 나고 그리고 맞아요. 항상 제 정원의 방을 편안한 잠자리를 침대 옆 테이블에 두죠.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밤에는 엄청 커 보이던 문제들이 푹 자고 나면 훨씬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제 딸이 말하듯이 엄마, 잠을 자는 건 컴퓨터를 재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가끔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예요. 오늘날 누군가가 자랑스럽게 잠을 적게 잔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 고개를 젓고 생각해요. 아직 배울 게 많구나. 왜냐하면 상쾌하게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또 하루를 즐길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장에 왔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배운 아주 특별한 것을 나누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았어요. 늘 이랬죠. 최영순 씨는 이미 증손자가 셋이나 있는데 난 둘뿐이야. 정미숙 씨는 나보다 더 예쁜 케이크를 만들어. 이영희 씨의 집은 항상 내 집보다 더 정돈돼 있어. 그리고 이게 저에게 뭘 가져다 줬는지 아세요? 오직 슬픔과 불안뿐이었어요. 이 교훈이 분명해진 날을 잘 기억해요. 노인회 모임에서였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떤 이는 뜨개질을, 어떤 이는 그림을, 어떤 이는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저는 제 수공예품이 다른 사람들의 것만큼 예쁘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 그룹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85세의 최영순 할머니께서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을 하셨어요.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지만 모두 똑같이 아름답단다. 그 말씀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어요. 제 자신의 정원을 돌보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정원만 바라보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이제 70대가 되어 마침내 이해했어요. 제 시간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 제 성취가 다르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라는 것, 제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고유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 제가 사랑하고 돌보는 방식이 저만의 특별한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아세요? 제가 비교를 그만두자 전에는 몰랐던 재능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제 케이크가 가장 예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넣는 사랑의 맛 때문에 손주들이 가장 좋아해요. 제 집이 가장 정돈되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는 곳이에요. 우리의 대화를 마치며 여러분께 특별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할 시간이 있어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시간에 맞춰서요. 제 5살 손녀가 말하듯이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예요. 그리고 아세요? 왜 그런가요? 제가 그 아이의 할머니이고 저만의 방식으로 유일하고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추억과 교훈의 여정에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기억하세요.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춤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춤추는 자신만의 리듬이 있답니다. 사랑을 담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배운 당신의 친구로부터